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그냥 멋진 SF 영화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푸른 피부의 나비족 이야기 속에는요, 미국의 탄생과 갈등, 그 거대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판도라라는 거울을 통해서 미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아바타가 SF의 탈을 쓴 거대한 역사극이라면 어떨까요? 저 멀리 외계 행성 판도라가 사실은 미국 역사의 거대한 축소판이라면 말이죠. 이 시리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은 분명히 우주인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 이야기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정말이지 그대로 빼닮았어요. 광활했던 서부 땅이 판도라의 원시림으로 그냥 무대면 바뀐 서부극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갈등의 시작은 결국 이 귀한 자원을 향한 욕망이었어요. 영화 속에서 RDA라는 거대 기업이 판도라의 희귀 광물 언업테늄을 캐라고 하잖아요. 이게 19세기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찾아서 서부로 몰려들었던 골드러시의 역사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당시 이런 팽창주의를 정당화했던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명백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미개척지를 문명화하는 게 신이 내린 권리이자 의무라고 믿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영화 속 RDA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침략을 정당화하는 태도에서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엿보입니다. 심지어 영화는 이 대사로 미국의 프런티어 정신을 아주 직접적으로 겨냥하죠. 너희는 더 이상 캔자스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곧 판도라가 바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서부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한가운데에는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 아주 클래식한 서사 구조가 하나 딱 버티고 있죠. 바로 백인 구세주 서사라는 겁니다. 주인공 제이크 썰리, 다리를 다친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주민 사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결국엔 영웅적인 리더가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고전 서부극의 명작 늑대와 추물의 공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명 세계의 환멸을 느낀 외부인이 와서 원주민을 구원한다는 바로 그 구조 말이죠. 자, 이제 2편 물의 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영화의 역사적 무대가 확 바뀝니다. 19세기 서부에서 20세기의 아주 깊은 트라우마죠. 바로 베트남 전쟁으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사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1편이 서부 개척 시대의 신화였다면 2편은 베트남 전쟁의 악몽을, 그리고 앞으로 나올 3편은 어쩌면 미국의 내전, 그 내부 분열의 역사를 향해 가는 거죠. 2편 오프닝 장면 기억나세요? 거대한 우주선들이 착륙하면서 숲을 그냥 통째로 불태워버리잖아요. 이 장면은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이 정글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네이팜탄 폭격이나 고엽제 살포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1편의 낭만적인 모험의 땅이었던 판도라가 이제는 처절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죠. 악당 코레치 대령도 그냥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미국 문화사 속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지옥의 묵시록에서 아침 네이팜 남새를 사랑했던 전쟁광 킬고어 중령, 모비딕에서 복수심에 불탔던 에이허브 선장, 그리고 서부북의 무자비한 추격자까지. 그의 안에는 미국의 광기와 집착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요. 제이크는 이제 혼자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키는 존재다, 이 대사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개인의 모험담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서부극으로 이야기가 전환된 겁니다. 그렇다면 곧 나올 3편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예고한 것처럼 영화의 비유는 이제 미국의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갈등, 바로 내부의 분열을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1, 2편을 관통했던 그 명확했던 선악구도가 드디어 깨진다는 겁니다. 착한 나비족 대 나쁜 인간, 이 단순한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재의 부족이라는 아주 새로운 나비족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알던 나비족과는 완전히 달라요. 훨씬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라서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나비족 안에도 악이, 탐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싸움의 대상이 외부의 인간만이 아닌 거예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끼리 싸웠던 역사나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상처인 남북전쟁처럼 같은 편끼리 싸워야 했던 그런 복잡한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리즈 전체를 꿰뚫는 건 대체 뭘까요? 어쩌면 우린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한 나라의 거대한 자화상을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극히 미국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흥행 수익이 무려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증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편은 서부개척 시대의 신화, 2편은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3편에서는 내전의 가능성까지. 아바타 시리즈는 말 그대로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미국의 역사를 단계별로 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자화상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큰 모순이 있거든요.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결국 그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건 누구죠? 외부에서 온 백인 구세주잖아요. 어쩌면 이건 할리우드 스스로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어떤 한계 같은 걸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탄생 신화와 가장 아픈 트라우마를 세상에서 가장 큰 스크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영하는 걸까요? 아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할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